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MBC는 현재 답보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지불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신중한 협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5명 중 4명, 80%가 공감했습니다. 반면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았고 보수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80%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73%는 수용 반대 의견을 냈고 수용 찬성 의견은 17%에 머물렀습니다. 연령과 지역,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시간 무관, 불이익 최소화를 주문한 건데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등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양해각서 수정안을 새로 전달하고 교착 상태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국익에 해가 되는 타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상황.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미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논의 진전의 기회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평화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요. 통일이 필요하고 남북이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10대와 20대 학생층에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도 되지 않아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는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로 필요하지 않다 47%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에서 29세에선 38%에 그쳤지만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군으로 분류해도 학생들이 느끼는 통일 필요성이 39%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54%로 공감하지 않는다 4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뜻하는 엔드 이니셔티브로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평화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58%, 그렇지 않다 36%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 권역별로는 광주, 전라, 강원, 제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18에서 29세와 70세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대전, 충청, 서울에선 평화 전략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3.9%,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오후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자 아베로 불려온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당선됐습니다. 오는 15일 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유력합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두 후보의 얼굴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高市早苗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しました。 자민당 사상 첫 여성 총재 탄생 소식에 거리엔 호외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당선이 유력시됐지만 다카이치 총재를 향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보수 성향 의원들의 표 집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서 총재직을 거머쥔 다카이치 사나에는 1993년 32살의 나이로 중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 10선 의원입니다. 자민당 유력 인사 중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으로 자수성가형, 노력형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다만 초선 의원 시절부터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아베 기시다 내각 당시 강요로 재임하면서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등 극우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엔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もですね、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 정책 측면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선거 기간 내내 강한 일본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와 무기 조달 비용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5일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지만 야권 분열로 인해 제1당인 자민당 총재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판단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나와 응원했습니다.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가자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석방 등의 일부 요건에 합의한 건데요. 합의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휴전의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됩니다. 양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돼 온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주도했던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최후 통첩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평화 구상안 일부를 받아들여 공격 중단과 인질 석방, 사망자 유해 송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논의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conditions need to negotiate about. It's impossible to release all of the war prisoner, the bodies or the corpse. We need months to looking and digging and remove the rubble. 협상 급진 전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작용했습니다.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합의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거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겁니다. 하마스는 일단 인질 석방은 수용했지만 핵심 사항인 무장 해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에도 폭격 중단을 요구해 가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 군의 가자시티 점령 작전 중단을 명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하마스 내부에 지도부의 평화 구상안 수용에 심각한 이견을 보이는 세력이 있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